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수많은 빛으로 반짝였다. 마포의 한적한 골목길 낡은 건물의 맨 위층에 위치한 작은 옥탑방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그 중에서도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오늘은 강지훈과 윤서연의 첫 번째 결혼기념일이었다. 다녀왔어, 서연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은 집안을 가득 채운 맛있는 냄새와 그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부드럽게 휘어졌다. 어서 와요, 지훈씨. 오늘 많이 힘들었죠?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는 서연은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작은 IT 회사의 기획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적어도 지훈과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녀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재벌 YS그룹의 숨겨진 회장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훈은 겉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당신 얼굴 보니까 피곤이 싹 가시네. 그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1년 전 오늘 그는 세상 전부를 얻은 것만 같았다. 중소건축사무소에 이름 없는 건축가였던 자신에게 서연 같은 여자가 아내가 되어준 것은 기적이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지훈의 회사가 서연의 회사와 작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다.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서연에게 지훈은 첫눈에 반했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녀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었다. 우와, 이거 다 당신이 한 거야, 진수성찬인데.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지훈이 감탄했다. 잡채, 소갈비찜, 미역국까지 모두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평범한 가정집의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저녁 식사였다. 오늘 같은 날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얼른 앉아요. 배고프겠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오직 서로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1년간의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함께 장을 보러 갔던 일, 주말에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던 일, 사소한 다툼 끝에 서로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다가도 금세 웃으며 화해했던 일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행복했다.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지훈 씨가 제 앞에서 엄청 긴장해서 설계 도면을 떨어뜨렸잖아요. 서연이 웃으며 말하자 지훈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때는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당신이 너무 눈부셔서. 그런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저는 그때 지훈 씨의 눈을 봤어요. 자신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좋았어요. 서연의 말은 진심이었다.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 위선과 가면으로 가득한 세상에 환멸을 느끼던 그녀에게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열정을 가진 지훈은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윤서연으로 그의 곁에 남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지훈은 잠시 기다리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두꺼운 포트폴리오 묶음과 작은 USB 하나를 들고 나왔다. 서연아, 이게 내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명품 가방도 반짝이는 보석도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낡고해진 포트폴리오와 평범한 USB 비분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앞에 조심스럽게 포트폴리오를 펼쳤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그려진 설계 도면과 복잡한 데이터 분석 자료, 그리고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담은 3D 렌더링 이미지들이 가득했다. 그의 지난 10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결과물이었다. 이게 뭐예요? 내 꿈이야, 내 모든 것. 지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는 지난 10년간 밤낮 없이 매달려온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엘리시안 필드.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완전 자급자족형 생태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였다. 이 도시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야. 모든 건물은 그 자체가
태양광 발전소 역할을 하고 남는 에너지는 중앙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보관돼 도시 전체가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거지. 폐기물은 100% 재활용되고 수직 농장에서 도시가 소비하는 모든 식량을 생산해. 교통 시스템부터 의료 교육까지 모든 것이 중앙 AI 가이아에 의해 최적화되어 운영돼. 그의 눈은 그 어떤 별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졌다. 그는 USB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여기에는 엘리시안 필드의 모든 원본 데이터와 설계 기술, 그리고 관련 특허 출원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들어있어. 그리고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을 아내 윤서연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 계약서였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지훈이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애정을 쏟아부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분신과도 같았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에게 주겠다니. 지훈 씨, 이걸 왜 저에게... 지훈은 따뜻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은 이런 프로젝트의 가치가 최소 1조 원은 될 거라고 하더군. 물론 지금의 내겐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게 내 1조 원짜리 선물이야, 서연아. 당신에게 내 전부를 주고 싶었어. 내 꿈까지도. 그에게 있어 1조 원이라는 금액은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침으로써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서연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반은 남편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벅찬 감동이었고 나머지 반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냉엄한 현실 인식 때문이었다. YS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진짜 가치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1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만약 실현된다면 건설 에너지 IT 기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릴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혁명적인 계획이었다. 이것은 미래 그 자체였다. 그런데 지우는 이 엄청난 보물을 그 가치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순수한 사랑의 증표로 자신에게 넘겨주었다. 지훈 씨, 당신은 지금 어떤 일을 한 건지 모르실 거예요. 서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지훈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지훈은 그녀가 감동해서 우는 것이라 생각하고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왜 울어? 기쁜 날에.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한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훈 씨. 서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속삭였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행복이 거짓된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이 1조 원짜리 선물이 앞으로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순수한 사랑의 증표는 이제 가장 위험한 전쟁의 불씨가 되어버렸다. 두 사람이 서로를 따뜻하게 안고 있는 그 시각, 그들의 작은 옥탑방에서 약 100m 떨어진 어두운 골목길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서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검은 양복의 남자는 귀에 꽂힌 무선 이어폰에 대고 나지막이 보고했다. 목표 엘리시안 필드를 양도했습니다. 타겟백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 확인. 수화기 저편에서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다. 이제 2단계에 돌입한다. 강지훈을 철저히 고립시켜라.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남자는 통화를 끊고 지훈과 서연의 집 창문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과 행복한 두 사람의 그림자는 곧 닥쳐올 거대한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평화롭기만 했다.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평범한 건축가 강지훈의 운명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친 최고의 선물로 인해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의 달콤한 여운이 차에 가시지 않은 며칠이 지났다. 강지훈은 그날 이후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자신의 가장 큰 꿈이자 무거운 짐이었던 엘리시안 필드를 아내에게 선물한 것은 그 꿈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 꿈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꾸는 꿈이 되었다. 그런 생각에 그는 출근길 발걸음마저 경쾌했다. 그가 몸담고 있는 공간 건축사무소는 서울의 번화가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회사였다. 직원은 대표인 박 부장을 포함해 고작 5명.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똘똘 뭉친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였다. 강 실장 왔나? 박 부장이 사무실에 들어서는 지훈을 보고 아는 척을 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 않았다. 평소에 호탕한 웃음기는 온데간데 없고 걱정과 불안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지훈의 물음에 박 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는 손짓을 했다. 불길한 예감이 지훈의 등줄기를 스쳤다. 앉으게 강 실장. 박 부장은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자네 프로젝트 말이야. 엘리시안 필드.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외부로 새어나간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프로젝트는 제 개인 작업이고 아는 사람은 부장님밖에 없는데요.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박 부장은 지훈의 오랜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기에 그에게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었다. 나도 미치겠네. 그런데 어제 연락이 왔어. 태하건설에서. 태하건설이요. 지훈의 눈이 커졌다. 태하건설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었다.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무자비한 사업 방식으로 악명이 높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업계의 포식자였다. 그런 거대 기업이 자신 같은 무명 건축가의 프로젝트에 무슨 일로 그래 태하건설. 그쪽 법무팀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 엘리시안 필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하더군. 대체 어떻게 안 건지 모르겠어. 박 부장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는 결혼기념일 밤 아내에게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은 이런 프로젝트의 가치가 최소 1조 원은 될 거라고 하더군. 설마 그 말이 현실이 된 걸까? 하지만 어떻게 불길한 예감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태하건설 법무팀으로부터 공식적인 서한이 도착했다. 그것은 논의가 아닌 통보에 가까웠다. 내용은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의 모든 권리를 자신들에게 양도하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터무니없었다. 지훈이 10년간 쏟아부은 노력과 그 혁신적인 가치를 모욕하는 수준의 헐값이었지만 작은 건축사무소가 보기에는 거액으로 보일 수 있도록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마치 가난한 자에게 던져주는 자선과도 같은 오만한 제안이었다. 지훈은 단칼에 거절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 소유도 아니고요. 강 실장 자네 제정신인가? 태하건설이야.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박 부장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이미 아내에게 선물한 자신의 꿈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길 수는 없었다. 더럽고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자신의 분신을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의 거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분노한 포식자의 복수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며칠 뒤 공간 건축사무소의 가장 큰 고객사였던 중견건설사에서 갑자기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이유는 불분명했다. 그저 내부 사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 계약은 회사의 1년치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신청해 두었던 건축 허가가 서류 미비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기한 보류되었다. 몇 번이나 확인했던 완벽한 서류였다. 명백한 트집이었다. 회사는 순식간에 재정적인 위기에 몰렸다. 월급날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당장 다음 달 사무실 임대료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처음에는 지훈을 응원하던 그들도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자 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엘리시안 필드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꿈이 아니라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저주가 되어버렸다. 강 실장 제발. 그냥 그 프로젝트 태해 넘기면 안 되겠나? 이러다 우리 다 죽네. 결국 박 부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신념 때문에 동료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끔찍한 고문이었다. 매일 밤 지우는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그늘을 들이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윤서연은 그의 지친 얼굴과 어두운 눈빛, 줄어든 식사량을 놓치지 않았다. 지훈 씨,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힘들어 보여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그의 서툰 거짓말에 서연의 마음은 더욱 아파왔다. 그녀는 남편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짐의 원인이 자신에게 선물한 엘리시안 필드 때문이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이 고단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자 서연은 조용히 침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거실 한쪽에 놓인 자신의 태블릿을 들고 발코니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남편을 향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냉철하고 예리한 기업 총수의 얼굴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통신 앱을 열어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YS그룹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비서실장 김민준이었다. 김비서 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김비서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했다. 네, 회장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태하건설 그리고 최민준 회장에 대해 조사해줘요. 최근 공간건축사무소라는 작은 회사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해서 계약 파기건, 건축 허가 보류건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1시간 내로 보고해요. 최대한 은밀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다. 서연은 서울의 야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이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들의 눈처럼 번뜩였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이 작은 행복을 감히 누가 위협하는가. 차에 1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녀의 태블릿에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파일 안에는 김 비서가 보고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태하건설이 공간건축사무소의 고객사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시청의 중간 간부에게 어떤 식으로 뇌물을 건네 건축 허가를 막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의 정점에는 태하건설 최민준 회장의 이름이 있었다. 서연의 눈에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렸다. 최민준, 아버지와 대립하던 구시대의 탐욕스러운 인물.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런 자가 자신의 남편을,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건드렸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잠든 지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잠자는 순간까지도 그의 미간은 괴로움으로 얕게 찌푸려져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어렵게 지켜온 평화는 이제 끝났다. 서연은 다시 발코니로 나가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고요했다. 김 비서, 태하건설의 모든 사업을 분석해요. 재무구조 자회사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그리고 숨겨진 약점까지 가장 아프게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방역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요. 내일 아침까지. 수화기 너머로 짧지만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서연의 눈이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사냥은 시작되었다. 먹잇감인 줄 알았던 작은 초식동물이 사실은 최상위 포식자였음을 최민준은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었다. 평온했던 수면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태하그룹의 회장실은 그 위용만큼이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최민준 회장의 눈에는 그저 정복해야 할 땅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보고를 올리는 비서실장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도 그 강지훈이라는 놈이 버티고 있단 말인가. 네, 회장님. 공간건축사무소에 가한 압박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닌 듯합니다. 최민준의 입가에 비릿한 냉소가 걸렸다.
보통 내기 이 최민준 앞에서 보통이 아닌 놈은 없어. 다들 처음에는 뻣뻣하게 굴다가도 목줄을 죄면 알아서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지. 회사가 안 되면 가족을 건드리면 돼. 그놈에게 아내가 있다고 했나? 네,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잘 됐군. 사람을 보내. 겁만 좀 줘. 남편의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당신 인생이 피곤해질 수 있다고. 현명한 아내라면 제 남편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알겠지. 최민준에게 강지우는 성가신 파리 한 마리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 파리의 날개를 꺾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도구였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빙산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었다. 그날 오후 지훈과 서연이 사는 낡은 빌라의 골목길에 험악한 인상의 사내 둘이 나타났다. 그들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용무로 그곳을 찾은 것 같지 않았다. 검은 옷차림에 짧게 깎은 머리 팔뚝에 희미하게 보이는 문신까지. 그들은 빌라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건물을 주시했다. 지우는 출근했고 서연 혼자 집에 있을 시간이었다. 서연은 창문 커튼 사이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 대신 올 것이 왔군 하는 차가운 예상이 서려 있었다. 김 비서가 보고한 최민준의 성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특히 상대가 약자라고 판단될 때 가장 비열하고 직접적인 방식을 선호했다. 서연은 일부러 오늘 휴가를 냈다. 덫을 놓고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서연은 마치 장을 보러 나가는 것처럼 평범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낡은 빌라의 좁은 복도에서 사내들과 마주친 것은 계획된 수순이었다. 강지훈 씨 부인 되시죠? 덩치 큰 사내가 길을 막아서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위협적이었다. 무세운 일이시죠? 서연은 살짝 겁먹은 듯한 평범한 주부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남편분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곤해졌어. 그 잘난 프로젝트인지 뭔지 당장 태아건설에 넘기라고 전해요. 괜한 고집 부리다가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다른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했다. 말귀를 못 알아듣나 좋게 말할 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내의 손이 그녀의 옷깃에 닿으려는 찰나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방금 전까지 겁에 질려있던 유순한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극도로 단련된 포식자의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렸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날카로웠다. 그녀의 움직임은 번개 같아졌다. 사내의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정확하게 팔꿈치 관절에 급소를 찔렀다. 악도하는 비명과 함께 덩치 큰 사내가 바닥에 쓰러져 뒹굴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함께 있던 다른 사내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굳어버렸다. 그때였다. 위층 계단과 아래층 입구에서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4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YS그룹의 최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회장을 그림자처럼 경호하는 고스트 팀이었다. 그들은 남은 사내를 소리 없이 제압했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서연은 바닥에서 신음하는 사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계획대로 진행해요. 태하바이오 지금부터 30분 안에 무너뜨려요. 그녀는 의식이 있는 사내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사내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태하바이오. 그것은 최민준 회장이 그룹의 미래라며 애지중지 키우던 핵심 자회사였다. 사냥의 스위치는 눌러졌다. 그 시각 여의도 증권가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곧 깨졌다. 오후 2시 정각 익명의 그러나 극도로 신뢰도 높은 정보원을 인용한 단독기사가 모든 언론사의 증권 정보 채널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속보,
태하 바이오 임상 데이터 조작 및 치명적 부작용 은폐 의혹.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태하 바이오가 개발 중이던 혁신 신약의 임상 결과가 철저히 조작되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증거 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시장은 즉시 반응했다. 야수처럼. 태하 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개장 10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매도 물량이 산더미처럼 쏟아졌지만 매수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다. 충격파는 모회사인 태하건설에까지 미쳤다.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태하건설의 주가 역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금융가의 뉴스 채널들은 일제히 이 사태를 대서특필했다.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온 이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태하그룹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만을 직감할 뿐이었다. 1시간도 차이 되지 않아 최민준 회장의 자산 수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한편 공간건축사무소의 사무실에서 강지훈은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결국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고뇌하던 중이었다. 그때 동료 한 명이 놀라서 소리쳤다. 세상에 지금 뉴스 좀 봐. 태하그룹 난리 났어. 지훈은 무심코 동료의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화면에는 온통 태하바이오와 태하건설의 주가 폭락 그래프와 관련 스캔들 기사들이 가득했다.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포식자가 정체불명의 공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거대한 안도감과 함께 그보다 더 큰 혼란이 그의 머릿속을 휘저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멍한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저녁 식사 냄새가 풍겨왔다. 부엌에서는 서연이 평소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하고 있었다. 집안은 지극히 평화로웠다. 낮에 있었던 끔찍한 대결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왔어요, 지훈 씨.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는데. 그녀는 평소와 똑같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하지만 그 미소를 보는 지훈의 마음속에 전에 없던 생경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오늘 하루 종일 그를 짓누르던 태하그룹이 무너지는 그 절묘한 타이밍.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아내의 얼굴.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평범한 미소 뒤에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스쳤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그녀에게 1조 원짜리 선물을 준 직후였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절묘한 우연이었다. 과연 우연일까? 지훈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먹이를 사냥하고 돌아와 발톱을 숨긴 암사자처럼 그녀는 너무나도 우아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태하그룹에 가해진 미스터리한 공격의 여파는 거셌다. 대한민국 재계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웠다. 모두가 보이지 않는 공격자의 정체를 궁금해했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공격은 외과수술처럼 정교했고 유령처럼 흔적이 없었다. 분노에 찬 최민준 회장은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배후를 캐려 했지만 모든 길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비웃는 정체불명의 적 때문에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반면 공간건축사무소에는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하루아침에 모든 압박이 사라졌다. 계약을 파기했던 고객사는 이제 제발 다시 계약해달라며 박 부장에게 매달렸다. 무기한 보류되었던 건축 허가는 놀라운 속도로 처리되어 당일 바로 승인이 떨어졌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축제와 같았다. 동료들은 지훈을 행운의 부적이라며 칭송했다. 강 실장 자네 정말 대단해. 자네가 태해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하늘이 도운 거야. 박 부장은 지훈의 등을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다. 하지만 지훈은 웃을 수 없었다. 동료들의 환호성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안도감보다 더 큰 의심과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태하그룹이 공격받은 시점,
자신의 회사를 짓누르던 압박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타이밍.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제 저녁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김치찌개를 끓이던 아내 윤서연이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집에 도착하자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그를 맞았다.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반기는 아내.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지훈에게는 거대한 연극의 무대처럼 보였다. 저녁 식사는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서연은 무언가 감지한 듯 조용히 식사만 할 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마침내 지훈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침묵을 깼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 역시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퍼 보였지만 각오가 서려 있었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태하그룹이 공격받은 거 당신도 뉴스에서 봤지.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내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바로 다음 날이었어. 그리고 우리 회사의 모든 문제가 거짓말처럼 해결됐어. 이 모든 게 우연이야.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결혼기념일 날 내가 당신에게 줬던 그 프로젝트. 내가 말했던 1조 원이라는 가치. 당신은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냐?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 대체 누구야? 지훈의 마지막 질문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는 자기 자신이 끔찍했지만 더 이상 이 거대한 거짓 속에 머무를 수는 없었다. 서연은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몰차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닥치니 심장이 아팠다. 이제 이 길고 긴 연극을 끝내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손을 잡았다. 따라와요, 지훈 씨.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그녀는 지훈을 이끌고 옥탑방 한쪽에 있는 작은 창고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지훈이 평소 거의 신경 쓰지 않던 낡은 가구와 잡동사니들이 쌓여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벽의 한 부분을 누르자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벽 전체가 옆으로 미끄러지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지훈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광경이었다. 작은 공간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보안 서버 벽면을 가득 채운 여러 개의 모니터 암호화된 통신 장비들. 그가 알던 낡은 옥탑방의 일부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의 신경 중추와도 같은 비밀지휘 통제실이었다. 서연은 메인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 푸른색의 YS그룹 로고가 떠올랐다. 이어서 복잡한 금융차트 그룹 내부 보고서, 각 계열사, 사옥의 실시간 보안 카메라 영상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지훈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서연은 그를 돌아보며 마침내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다. 제 본명은 윤서연. 당신이 뉴스에서 가끔 이름을 들었을지도 모르는 YS그룹의 회장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던 아내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그룹의 총수라니. 서연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제 주변에는 위선과 탐욕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돈과 권력을 봤죠. 저는 진정한 관계에 굶주렸어요. 나 윤서연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단 한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당신과 처음 만났던 그 IT 회사는 사실 YS그룹이 인수를 고려하던 곳이었죠. 제가 직접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위장 잠입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당신을 만났어요. 그녀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제가 평생 처음 본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순수하게 빛나는 눈을 가진 사람. 저는 제 본래 임무도 잊고 당신에게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당신 곁에 남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선물한 엘리시안 필드는 너무나도 거대한 보물이었어요. 최민준 같은 포식자가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먹잇감이었죠. 그가 당신을 협박하고 마침내 저까지 건드렸을 때 저는 선택해야만 했어요. 당신과 내가 만든 이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다시 과거의 괴물이 되어야만 했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훈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배신감, 박탈감,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위화감. 자신이 사랑한 모든 순간이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보잘것없는 건축가인 자신과 대한민국 정점에 서 있는 재벌 총수. 그 엄청난 격차에 그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어리석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그는 아내의 얼굴에 서린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진정한 사랑을 갈망했던 그녀의 슬픈 눈을 보았다. 그녀는 YS그룹의 회장이기 이전에 자신을 위해 저녁을 짓고 자신을 걱정해주던 아내였다. 거대한 권력 뒤에 숨겨진 그녀의 연약한 진심을 보았다. 지훈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질문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혼란이었다. 그럼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은 뭐였어? 그의 질문이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차가운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막 새로운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현실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강지훈의 고통스러운 질문은 차가운 지휘 통제실의 공기 속에 화석처럼 굳어버렸다. 윤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뺨을 감쌌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은 내 인생의 유일한 진실이었어요, 지훈 씨. 회장이라는 직함도 YS그룹의 재산도 모두 버릴 수 있었지만 당신과 함께했던 그 평범한 행복만큼은 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미안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훈의 마음속을 휘젓던 분노와 배신감의 폭풍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 깊은 혼란과 상실감이었다. 그 후 며칠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했지만 그들은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이방인 같았다. 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서연은 묵묵히 그 시간을 기다려 주었다. 한편 거의 반쯤 미쳐가던 최민준 회장은 마침내 신락 같은 단서를 찾아냈다. 태하 바이오를 공격한 정보의 출처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YS그룹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희미한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자 믿을 수 없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윤서연, YS그룹의 유령 회장. 그 계집애가 감히 나를 공격해. 최민준의 사무실에서 야수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다. 충격은 곧 뒤틀린 희열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이름 모를 건축가나 정체불명의 해커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오랜 숙적이자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YS그룹 그 자체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가 평생을 기다려온 전쟁이었다. 당장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판을 새로 짜야겠어. 다음날 오전 최민준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섰다. 그는 증거도 없이 윤서연을 직접 공격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대신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저희 태아그룹에 가해진 비정상적인 시장 교란 행위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저희는 이 배후에 업계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무책임한 세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아그룹은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YS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바입니다. 전쟁은 공개적으로 시작되었다. 최민준은 YS그룹을 경영 능력이 부재한 불안정한 기업으로 매도하며 자신의 탐욕을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했다. 이 뉴스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당연히 서연과 지훈에게도 전달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유령처럼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YS그룹 본사에 긴급 이사회 소집을 명령했다. 수년 만에 그룹의 전설 속에만 존재하던 회장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서연이 YS 타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직원들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냉철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임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의 모습 어디에도 지훈의 작고 따뜻한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아내의 흔적은 없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군주만이 존재했다. 조혜민준이 전쟁을 원했으니 우리는 그에게 지옥을 선물할 겁니다. 지금부터 YS그룹은 전시체제에 돌입합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태아그룹의 공격을 방어하고 동시에 적의 심장을 파괴할 방역을 준비하십시오. 그녀의 선언에 임원들의 눈에 불이 붙었다. 잠자던 사자의 군단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이 모든 광경을 TV뉴스로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당당하게 서 있는 아내의 모습. 그는 더 이상 혼란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고통과 상처는 지금 이 거대한 전쟁 앞에서 사치에 불과했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홀로 전장에 서 있었다. 이제 그가 선택할 길은 하나뿐이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곁에서 함께 싸우는 것. 그는 며칠 밤낮으로 YS그룹과 태아그룹에 대한 모든 자료를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힌 그는 먼지 쌓인 포트폴리오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그들의 작은 옥탑방이 아니라 서울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는 YS타워의 최상층 그룹의 전쟁 지휘본부였다. 지휘본부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중앙 스크린 앞에 서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지훈을 발견한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지훈은 감정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전략가의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가 엘리시안 필드 포트폴리오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최민준이 처음부터 원했던 게 내 프로젝트라면 이걸 우리의 무기로 씁시다. 서연과 지휘본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지훈은 더 이상 꿈을 말하는 몽상가가 아니었다. 엘리시안 필드의 핵심 기술은 단순히 도시를 짓는 것이 아니오. 에너지 인공지능 자율주행 친환경 소재 기술의 집약체지. 지금 당장 YS건설과 YS테크의 역량을 합쳐 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요. 태하가 낡은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는 미래 도시를 건설한다고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는 스크린에 도시 계획도를 띄우고 YS그룹의 기존 사업들과 엘리시안 필드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YS그룹의 주가를 폭등시켜 최민준의 인수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지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윤서연은 새로운 존경심과 벅찬 사랑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마음씨 착한 남편이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천재적인 전략가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전쟁 지휘본부에서 함께 밤을 새웠다. 서연이 금융전쟁과 여론전, 정치적 책략을 지휘하는 동안 지훈은 엘리시안 필드라는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며 그룹의 기술적 전략적 중심을 잡았다. 그가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었던 1조 원짜리 선물은 이제 그들의 왕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밤이 깊은 YS타워의 지휘본부. 지훈과 서연은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등 뒤로는 주가 변동 그래프와 속보뉴스 작전 계획들이 쉴 새 없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과 거짓말을 한 아내가 아니었다. 함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왕과 여왕이었다. 개인적인 관계의 위기는 강철 같은 동맹으로 단련되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적대적 인수 합병이 선언된 후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 재계 전체가 숨을 죽이고 YS그룹과 태아그룹의 전면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구시대의 탐욕을 상징하는 최민준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대의 강자 윤서연의 대리전이었다. 최민준의 초반 공세는 거셌지만 YS그룹의 방어는 철옹성 같았다. 윤서연이 발표한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YS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민준이 적대적 인수를 위해 지분을 매입할수록 그는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했다. 그의 자금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다.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서연과 지우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맹수는 더욱 위험한 법이다. YS타워의 전쟁 지휘본부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김 비서가 이끄는 정보팀은 밤낮 없이 태아그룹의 뒤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최민준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찾아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서연과 지훈 앞에 자료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최민준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거대한 불법 비자금 네트워크의 전모였다. 수많은 유령 회사를 통해 정부 공사 입찰을 조작하고 하청업체를 쥐어짜서 조성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검은 돈. 최민준의 왕국을 지탱하는 진짜 기둥이었다. 이것만 터뜨리면 최민준은 바로 구속입니다. 한 임원이 말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그 누구보다 차갑고 전략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최민준 같은 인간은 죗값을 치르더라도 언젠가 다시 기어 나올 겁니다. 그의 제국 전체를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그의 눈앞에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비자금의 존재를 폭로하는 대신 그것을 미끼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완벽한 함정을 파는 겁니다. 최민준이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달콤한 가짜 투자 기회를 만들어서 그가 자신의 검은 돈을 전부 쏟아붓게 만드는 거죠. 작전명은 이카루스의 날개였다. 태양이 아니라 땅으로 추락하게 만들 날개. YS그룹의 정예팀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사기극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의 한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는 가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현지 정부의 위조된 사업 승인 서류, 가짜 현지 법인, 그리고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 프로젝트는 막대한 초기 현금 투자를 요구하도록 설계되었다. 오직 불법 비자금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다. 그리고 그들은 태아그룹 내부에 심어놓은 정보원을 통해 이 비밀 프로젝트 정보를 최민준의 귀에 흘려보냈다. 마치 YS그룹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사업을 가로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미끼는 던져졌다. 예상대로 자금난과 조급함에 눈이 먼 최민준은 미끼를 물었다. 그는 이것이 YS그룹의 숨통을 끊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 금고를 열어 수십 년간 모아온 모든 검은 돈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거대한 불법 자금이 YS그룹이 만들어 놓은 유령 회사로 송금되는 순간 그는 스스로 자신의 묘비명을 새기고 있었다. 며칠 후 윤서연은 시장 불안정성에 따른 기업의 미래논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태아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그동안 YS그룹이 조용히 매입해온 지분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주주총회장. 최민준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YS그룹의 몰락과 자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주주들과 기자들 앞에서 그는 태아그룹의 비전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그때 윤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초해민준 회장님, 해외 신도시 사업 진출을 축하드립니다. 자금은 순조롭게 조달하셨습니까? 최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가 어떻게... 하지만 놀란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서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주총회장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최민준의 비자금 네트워크 전체를 보여주는 도표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 바로 몇 시간 전 최민준이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는 모습, 그리고 그 돈이 수많은 유령 회사를 거쳐 YS그룹이 만든 가짜 회사로 흘러들어가는 모든 경로가 생생하게 중계되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저건... 최민주는 비명을 질렀다. 주주청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아우성. 최민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순간 주주총 회장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YS그룹의 제보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초해민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범죄 수의 근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제왕의 몰락이었다. 검사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최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윤서연과 강지훈을 노려보았다. 윤서연은 승리자의 미소 대신 차가운 끝맺음의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쥐었다. 완벽한 함정에 덫은 닫혔다. 구시대의 탐욕스러운 왕은 그렇게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성의 폐허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최민준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의 체포는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태아그룹의 몰락은 단순한 한 기업의 종말이 아니었다.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구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YS그룹은 혼란에 빠진 태아그룹의 핵심 자산들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인수하며 명실상부한 업계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섰다. 전쟁은 끝났다. YS타워의 전쟁지휘본부는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쉴 새 없이 번쩍이던 모니터들은 꺼지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공간에는 고요한 안도감이 흘렀다. 윤서연은 회장으로서 전후 처리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YS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강지훈, 그는 더 이상 이름 없는 건축가가 아니었다.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는 YS그룹의 공식적인 미래 핵심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그는 신설된 미래도시개발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가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건넸던 1조 원짜리 선물은 이제 그의 손으로 직접 실현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맑은 날 오후, 지훈과 서연은 YS타워의 최상층, 이제는 조용해진 옛 지휘본부에 나란히 서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을 함께 헤쳐나온 전우이자 동반자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신뢰가 담긴 평온한 침묵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이제 당신은 계속 YS그룹의 회장으로 사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아쉬움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지훈을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 아니었다. 아니요, 저는 다시 평범한 윤서연으로 돌아갈 거예요. 당신의 아내로. 지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모든 걸 다시 버리겠다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배우리는 게 아니에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저는 뛰어난 경영자가 아니에요. 그저 당신과 함께하는 평범한 삶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YS그룹에는 저보다 훨씬 유능한 전문 경영인들이 많아요. 저는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큰 방향만 제시하고 일상적인 경영은 그들에게 맡길 생각이에요.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제 진짜 자리는 회장실의 화려한 의자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우리 집 부엌이에요. 그게 제가 평생 꿈꿔왔던 삶이니까.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내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거대한 전쟁의 승리보다, 수조 원의 자산보다 지금 이 순간 아내의 진심이 그에게는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따뜻하고 현명한 아내 윤서연이었다. 며칠 뒤 지훈과 서연은 다시 그들의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YS타워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낡고 소박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곳으로. 지훈은 출근 준비를 하는 서연을 보며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 다시 그 작은 IT 회사로 돌아가는 거. 서연은 YS그룹이 인수한 그 IT 회사의 평사원으로 다시 복직했다. 물론 이제는 모두가 그녀의 정체를 알았지만 그녀는 스스로 평범한 직원처럼 행동했다. 서연은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럼요. 미래도시개발본부장님의 아내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전 아직도 당신이 제 앞에서 긴장해서 설계 도면을 떨어뜨리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순수했던 강지훈 씨를 다시 만나러 가는 길이 얼마나 설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모든 상처와 오해는 씻겨나가고 그들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다. 그날 저녁 지훈은 퇴근길에 작은 꽃다발을 샀다. 집에 돌아오자 서연이 평소처럼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니, 처음보다 더 완전해졌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여느 평범한 부부처럼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지훈은 자신의 본부에서 엘리시안 필드의 첫 삽을 뜰 부지를 선정했다고 신나게 이야기했고, 서연은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며 웃었다. 식사가 끝난 후 지훈은 꽃다발을 그녀에게 건넸다.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좀 늦었지만. 서연은 활짝 웃으며 꽃을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그런데 진짜 1조 원짜리 선물은 따로 있잖아요. 그녀는 지훈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당신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엘리시안 필드가 아니었어요. 당신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주었던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지켜주었던 우리의 사랑. 그게 진짜 1조 원짜리,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짜 자산이었어요. 지훈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다. 그렇다. 그들이 함께 겪었던 모든 시련과 역경은 결국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지녔는지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그들의 작은 옥탑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가장 따뜻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을 지켜낸 평범한 부부가 서로에게 기댄 채 새로운 미래를 함께 꿈꾸고 있었다.